위에다가 일상적 소재를 통한 성찰이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일상적 소재를 통한 성찰에 관한 시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됐습니까? 적어 두셔야 돼.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 마저 써버리도록 하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통사구조의 반복이랄지, 대꾸랄지, 그 다음에 특정한 부사의 반복이랄지, 아시겠죠? 부정 표현의 반복이랄지, 반복들이 열나 많이 나오고, 전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6년으로 돼 있어요. 6년으로. 전체 6년인데 1, 3, 5년, 2, 각 첫 행이 전부 다 동일한 시행으로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동일한 시행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1, 3, 5년의 첫 행들 보시면 그렇게 어느 집에나 뭐가 있다? 문이 있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다랄지. 반복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주도 있습니다. 변주. 변주가 뭐예요? 변화시켜서 연주하듯이 약간의 변화를 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 및 변주다라고 하는 말이 이 작품 연계되면 반드시 선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온다. 반복 및 변주. 이 반복 아래 하위 요소들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거 빨간 펜으로 적어보는데 반복에다가 동그라미. 반복은 반복인데 간과하기 쉬운 거. 출제자는 교수야 교사야? 교수기 때문에 교수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 니네가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 그래서 부정 표현의 반복이랄지 이런 건 잘 안 본단 말이야. 부정 표현의 반복. 창원님? 부정 표현이 뭐죠? 목부정문, 안부정문 이런 거 떠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하다로 끝나거나 못하다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니로 시작되거나 못으로 시작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정 부사, 특정 부사의 반복도 나옵니다. 특정 부사의 반복. 예를 들면은 1년에 반드시, 2년에 언제나, 3년에 모두, 4년에 다시 반드시. 반드시가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나도 2번 나오고 그러나 모두는 1번 나오지만은 부사라는 범주에 묶이기 때문에 부사의 연속적인 쓰임이 있다. 반복이 있다.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교수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부정 표현의 반복, 부사 반복 이렇게 이제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복 및 변주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그러면은 이제 이 칸 가리니까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역설.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문은 벽이나 담이 아닌데 문이 벽이나 담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인식이 또 바탕에 깔려 있어요. 마지막 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연에 문은 문인데 문이 담이고 문이 벽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역설법, 이것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표현상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교수들이 선지에 낼 만한 것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 텐데 주제의식상 또 내용상 나올 만한 핵심적인 표현 같은 게 이제 통념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블라블라를 제시한다.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나 관점이나 태도나 이른바 이제 낯설게 하기. 통념이 뭐죠? 통념이? 오찬영님, 통념이 뭡니까? 보통의 생각, 그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쵸?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부정하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다 이렇게 나와.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통념을 부정하고 새 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한다. 반복 및 변주를 통해 통념을 부정하고 새 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한다.
부정표현의 반복을 통해 통념을 부정하고 세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한다. 특정 부사의 반복 통해서 통념 부정하고 세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한다.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세인식 관점 태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 중요한 게 뭐죠? 선생님이 이제 현대시 정리해 줄 때 수업을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일단 빠지게 되면은 유튜브 보충을 안 하게 된다, 이런 게 있고, 유튜브 보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줄 때 빠지지 않고 현대시에서 반드시 곁들여 주는 게 수업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시는 뭐라고 그랬죠, 승환님? 시는 하나의 뭐라고 그랬죠? 시의 에센스가 뭡니까? 시의 에센스? 시의 에센스가 뭐예요? 효우님 얼굴을 가려버리네요. 네. 적응될 때가 되는데, 네. 수능 끝나면 적응이 되려나? 승환님, 현대시의 에센스가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시의 본질은 이미지거든요. 한 컷의 이미지로 연상되지 못했다면은 네가 공부한 건 헛공부, 뭔 공부? 헛공부. 알겠죠? 한 컷의 이미지로 연상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컷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다 썼을 테니까 아이쿠야 지우고요.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림으로 두 칸 잡고 정리할 거예요. 제목이 문이니까 문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하나 그리는데 큼지막하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큼지막하게 사각형을 이만큼 공간을 잡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사각사각.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그릴 건데, 자, 문이 열린 문짝 하나에다가 닫힌 문짝 하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세로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열린 문으로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두 선분 그려주시고, 열려있다, 삐거덕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살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화살 표시. 열려있다. 자, 그리고 한쪽 문은 닫혀있다 입니다. 한쪽 문은 닫혀있다. 세로 점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세로 점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살 표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닫혀있다라는 표시를요. 자,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건데, 통념에 대한 부정의 반복이 나오는데 3번씩 나오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통념부터 쓰겠습니다. 1번 통념 1이라고 쓸게요. 통념 1. 통념 1이, 자, 통념 1이, 자, 보시면은 어느 집이나 문이 있지만은 뭐라고 나왔어요?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뭐라고요?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은 없듯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열리고 닫힌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잘 열리고 닫힌다. 똑같이 써야 돼.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그림만 봐도 복습이 될 수 있게 적는 거야. 잘 열리고 닫힌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의 생각들이고 화자의 생각과 달라요. 화자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냐면, 잘 열리고 닫힐 줄 알았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언제나 닫혀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볼 겁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자, 양방향 반대말 표시해 주시고,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언제나 닫혀있지 않다. 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보시고, 자, 언제나 닫혀있지 않고 언제나, 자, 열려있지 않고, 왼쪽은 열려있지 않고, X라고 줄여 적을 거야. 언제나 열려있지, X.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쓸 거예요. 이건 닫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 언제나 닫혀있지, X. 않다. 이렇게 이제 써볼 거예요. 이게 이제 통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이걸 뒤집는 화자의 인식, 새로운 인식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념 2번 갈 거예요. 이제 3년으로 가면은, 3년에서는, 자, 닫히고 열리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닫히고 열리리라. 3년 보면은, 닫히고 열리리라. 똑같이 써볼 거야. 닫히고 열리리라. 문이라면은, 닫히고
열려야죠. 근데 열리리라. 이렇게 통념 2번이 있는데 이 통념 2번에 대해서 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라고 했는데 닫히고 밑으로 가보세요. 가면은 열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닫히기도 하지 않고 라는 표현합니다. 닫히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요건 오른쪽에다가 닫히기도 하지 않고 저 위쪽에다가 닫히기도 하지 않고 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여기다가 이제 쓰시고요.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닫히고 열려야 되는데 닫히기도 하지 않고 즉 닫히지 않고 그 다음에 열리지 않고 문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상식하고는 다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통념 세 번째로 갈 건데 통념 세 번째는 이제 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림이 여기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좀 큼지막하게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사각형을 좀 큼지막하게 카메라에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사각형 또 하나 그려주시고요.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3분의 2선에서 세로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로줄을 2개 그어주시는데 문이 닫혀있는 모습으로 하나 문을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쓸 겁니다. 여기는 자 벽과 담 가운데서 담이라고 써보시고 여기는 벽이라고 써볼게요. 여기도 벽이라고 써보시고 여기는 당연히 문이 되겠죠.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시가 이제 눈에 잘 들어와요. 통념 세 번째 쓸 거예요. 3이라고 쓰면 3. 통념 세 번째는 자리를 잡는데 다른 모양 같은 모양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다. 왜? 문은 담이나 벽이 아니니까.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게 이제 통념이죠. 문은 다르죠. 벽이 아니고요. 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양방향 화살표. 그러나 이제 화자의 성찰 결과는 뭐냐? 담이나 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긴 잡는데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담이나 벽이 된다 써볼게요. 담벽 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귀퉁이에다가 담벽보다 담이나 벽보다 든든한 이란 표현 나오죠. 든든한 담 같은 벽 같은 녀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담이 문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 빗금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 문이 이제 이건데 문이 처음에 생겨먹을 때는 담이 아니고 벽이 아닌 걸로 생겨났지만은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다른 모양 같은 모양 다른 모양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문이라고 다른 특성을 강조하여 말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담 같기도 하고 벽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벽이나 담보다도 더 든든하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문에 비유하자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목표 대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 고3 생활해 보니까 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열렸잖아요. 그쵸? 담이나 벽보다 더 견고한 문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한테는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던 담이고 벽이었죠. 올해는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뭐라고 그랬죠? 승환님? 시는 뭐라고요? 시의 에센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미지입니다. 한 컷에 그림으로 연상하지 못했다면 제대로